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6월의 첫 방송입니다. 날씨는 너무 더워서 이미 여름이었지만 네. 정말 이제 여름이다 할 수 있는 달이 왔는데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여름을 어떻게 맞이할지 좀 궁금한데요. 네, 궁금하면 이분들께 물어보면 됩니다. 일단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화 팜캐스터 그리고 네. 조혜담 리포터가 우리에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먼저 이경화 팜캐스터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가락동의 여름맞이가 궁금하시다면요, 우리 박혜연 아나운서 좀 가락동에 한번 좀 놀러 나오세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한켠에는요, 이 열을 식히는 작업으로 계속해서 지금 물을 뿌리는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시원한 물줄기 보세요, 지금요. 가락동은 계속 지금 바닥마다 촉촉하게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작업들이 지금 열을 식히는 작업 중에 하나인 거죠? 예, 여기는 지금 미나리 경매장이다 보니까 미나리 상품 보호에서 지금 지혈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미나리가 좀 아무래도 열에 약한 작물이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뜨거운 데 닿으면은 금방 녹아내리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상품성이 많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혈을 좀 시켜줘야만이 하차하고 상품이 판매되기까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가락동에는요, 물 뿌리는 작업 외에 우리 이 농산물들이 열을 식히는 작업으로 또 어떤 다른 작업들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굳이 그 시설이 그렇게 해서 별다른 작업은 없고요. 네. 그냥 이렇게 물로 인해서 지혈을 시키는 방법이 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거기다 대형 선풍기도 좀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저도 좀 더워가지고 물줄기, 야, 오, 너무 시원해요. 지하수예요? 이거 수돗물. 그냥 수돗물이래요. 네. 와, 정말 시원한 물이 계속해서 지금 이 표면 온도를 좀 식혀주고 있는 가락동입니다. 네. 네, 품질 유지를 위해서 이제 지혈을 시키고 있는 가락동 네. 현장을 연결해봤고요. 자, 이번에 조혜담 리포터 연결해보겠는데요.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조혜담 리포터가 오늘 처음으로 충주에 갔다고 합니다. 조혜담 리포터, 충주 농산물 도매시장은 어떻게 지금 여름을 맞이하고 있나요? 네, 리포터 조혜담입니다. 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먼저 충주의 날씨가요, 영상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때문에 가락동 못지않게 농산물 신선도가 또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천장에서는 환풍기도 돌아가고 있고 또 계속해서 또 대형 선풍기도 열심히 또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또 온도 저감에 꽤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채소 경매는 또 오후 5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경매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대다 보니까 그때 열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싶네요. 30도라고 하면 네. 정말 뜨겁겠네요. 뜨겁습니다. 네, 네.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데요. 자, 이경화 팜캐스터 6월이면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좀 새롭게 들어오는 품목들이 있나요? 네, 새롭게 들어오는 품목 전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와, 청양고추가요. 오늘 꽤 많은 양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고추부터 호박, 오이가 지금 반입량이 꽤 많이 늘어난 모습 띌 수가 있고요. 6월 들어서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품목은요. 바로 이분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잠시요.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김 회사님, 일단요 6월 들어서면서 예. 좀 새롭게 들어온 품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은 지금 햇마늘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마늘, 예. 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좋아하는 매실. 매실. 매실이 들어오고 콩이 들어오는데 기존에는 완두콩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호랑이 콩이든 일반 콩이든 제비콩이든 여러 가지 콩 종류가 좀 많이 새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6월 들어서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작물이고요. 예. 오늘 경매사님은 어떤 작물을 소개해 주실 거죠? 부추입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네, 자 새롭게 들어오는 품목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우리 경매사님 이 자리에 다시 모시고요. 좀 더 꼼꼼하게 경매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락동의 이경화였습니다. 네, 가락동 예고편을 먼저 보셨고요. 네. 자, 이번에 조혜담 리포터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6월에 새롭게 반입되는 품목, 어떤 품목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6월부터는요, 상추, 오이, 감자 출하 지역이 바뀌면서 이곳 충북 충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또 새롭게 반입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충북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요, 이곳에 오시면 더 신선한 농산물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잠시 후에 부추와 쪽파의 경매 상황 생생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경매사님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두 곳 농산물 도매시장 다시 연결해서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이죠. 부추와 토마토 그리고 쪽파에 대한 경매 상황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6월의 첫 방송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850톤, 과일과채 3,242톤, 일반 채소 6,404톤 반입됐습니다. 총 1,497톤 들어왔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한 3,584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풋 옥수수입니다. 반입 물량 9.64톤 기록했네요. 전일 6.7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 전일보다 2.9톤, 한 3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찰옥수수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8,000원입니다.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이고요. 전일도 역시나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네, 영원이 되겠고요. 네, 다음은 대추입니다. 435.6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234.6톤 들어왔었는데요. 전일보다 물량 늘었죠. 201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쌈배추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793원, 최고가 4,200원, 최저가는 3,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일 5,981원이었고요. 전일보다는 시세 하락세입니다. 2,188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5월 28일이 가장 낮았네요. 2,900원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상승 흐름을 타면서 6월 첫 출발이 좋았습니다. 5,981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떨어졌네요. 오늘 3,79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이 보시죠. 1,004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한 776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 228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네, 백다라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5,537원, 최고가 22,000원, 최저가는 19,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전일 22,372원이었는데 전일보다 1,835원 떨어지면서 25,337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겠습니다. 5월 30일이 가장 높았는데요. 25,421원이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시세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은 2만 원대에 형성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청경채 보시죠. 49.27톤 반입됐습니다. 오늘 49.19톤 들어왔는데 전일과 비교했을 때 0.075톤, 물량 차이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청경채 4kg 상품 기준 평균가 8,531원, 최고가 8,800원, 최저가는 8,300원을 기록했고요. 전일 3,200원대였는데 시세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보시면 5,271원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5월 30일 3,035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 이 이후에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 이후로 지금 많이 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입량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브로콜리도 보시죠. 46.81톤 들어왔네요. 전일 같은 경우 52.33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한 5.5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브로콜리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2,216원, 최고가 24,000원, 최저가는 21,500원을 기록했고요. 전일 21,000원대였는데 시세는 조금 더 올랐네요. 561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요. 5월 31일은 24,797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21,000원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오늘 같은 경우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2,000원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5월 6일이 가장 높았네요. 39,000원대였는데 이 이후에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만 원 아래까지도 시세가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는데 6월 들어서면서 다시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횡성군이 최고가 중에 가장 높았네요. 25,000원이고요. 청주시 상당구가 23,349원으로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바로 부추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입 물량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 98.35톤 반입됐네요. 전일 90.43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는 한 8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네, 부추 500g 상품 기준 평균가 750원, 최고가 900원, 최저가는 7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 814원대였는데 시세 떨어졌죠. 64원 하락세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5월 30일 750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했는데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은 9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상황도 봐야겠죠. 평균가입니다. 5월 15일, 최근 30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1,389원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5월 23일부터는 소폭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나 했는데 오늘은 또다시 떨어졌네요. 7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부추 경기 이천시가 566원에 거래됐고요. 네, 경기 양평구는 69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경기 여주시도 보시죠. 674원에 낙찰됐네요.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 500g 기준입니다. 지금 보시면 양평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950원, 그리고 평균가는 69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부추 경매 시황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부추 경매 상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오늘 정말 더운 날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가요, 이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경매가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하지만 가장 뜨거운 정열적인 경매사님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부추에 대한 경매 상황 좀 더 자세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앙청가 부추 경매하고 있는 1대0 아니죠. 2대0 경매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경매사님 그렇게 너무나 깍듯이 인사를 하면은요 카메라 밑으로 사라질 수가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경매사님 나온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기대되고 설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또 유익한 말씀으로 예. 시청자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을 또 행복하게 해주실지. 예. 아니 근데 지금 여름맞이 이야기를 서두에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경매사님, 예. 우리 경매사님은 여름맞이로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름맞이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부추가 네. 천연 자양 강장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부추를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린 너무 이거 교과서적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오늘 부추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여름맞이로 특별히 하고 있는 거 없으세요? 아닙니다. 저는 부추만 먹고 있습니다. 오로지 부추? 예. 그럼 또 열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여튼 열에 참 더위에 그래서 네. 강한 것 같습니다. 자, 더위를 부추로 이겨내고 있는데 어떻게 요리를 해서 드실까요, 우리 경매사님은? 네. 그럼요. 부추 여러 가지 요리로 사용하는 다 훌륭한 식자재인데요. 네. 아까도 양념 가진 양념을 해서 무쳐 먹기도 하고 또 전도 부쳐 먹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소배기도 먹으면 또 아삭한 식감을 또 맛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익혀 드시면요. 지금 여기 보면 노화라든지 만성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억제할 수 있는 베타카로틴의 성분이 많이 나니까 여러분 이 부추를 많이 드시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경매사님 말씀 아무것도 안 들려요. 지금 노화 방지, 노화 얘기하는데 왜 저를 딱 쳐다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저 안 그런가요? 늙었어요. 예, 그렇습니까? 네, 늙어 보여요? 아닙니다. 부추 막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먹긴 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싸우는 거 방송 끝나고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그만큼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부추인데 예. 이게 우리는 좀 잘 먹고 있는데요, 경매사님.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소비 분위기, 소비 상황은 좀 어때요? 그렇죠. 소비는 그렇게 활발하진 않습니다. 매번 5월에서 6월이 부추가 양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계속 소비가 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지금 경매할 때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상황하는데 그래서 경매할 때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으로 좀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네.
지금 뭐 열심히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좀 목소리 톤이 한 톤 좀 낮아지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소비가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경매사님 목소리 좀 힘이 좀 이렇게 딱 붙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가락동 네. 최고 목소리 큰 경매사인데 요즘 들어서 아주 그냥 한 4등, 5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목소리 하면 목소리 큰 걸 우리 경매사님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전반적으로 이제 6월 오늘 월요일 시작이에요. 예, 네, 예. 경매 분위기라든지 예. 6월의 시작이 좀 어땠나요? 네. 아, 경매 좀 기대를 월초라, 참 월초기도 하고 또 주중에 또 주 초반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아까도 지방 주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유통업체 뭐 세일 행사들이 특별하게 없다 보니까 지금 또 그러다 보니까 중매인들이 소극적으로 경매에 임하다 보니까 시세는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럼 오늘 들어온 양부터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반입량은 한 어느 정도예요? 오늘 반입량은 주초다 보니까 좀 많아서 98톤 정도 되는데요. 그래 지난주에 비교하면 90톤 내외에서 5톤 정도 증감이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좀 반입량이 좀 적은 양입니다. 이는 아까도 했지만 서울 경기 쪽에서 강원도까지 농번기로서 인력 수급이 원활치 못했고요. 또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생육이 부진했고 또 이게 초벌에서 두벌초로 옮기면서 상품성 저하 때문에 원활한 수급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목소리는 조금 뭐 작아졌다고 하지만은 정말 똑소리 나는 설명이신데 작년보다 반입량이 좀 감소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산지에서는 올해 시세를 기대하기 마련이에요. 예, 그렇죠. 전반적으로 오늘 경락가 얼마 형성했어요? 지금 가격이 중상품 기준에서 400원에서 700원, 그다음에 최고가는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단가가 지금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형 뭐 유통업체라든지 그런 주문이 줄고 또 상품성이나 생육이 분이라든가 원활한 그 가격 형성이 안 됐기 때문인데요. 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특품과 중상품 가격 차의 편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상인들이 특품만 사려는 또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상품성이 낮은 것 같은 경우는 경매가 원활하지 경매하기도 힘든 정도로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전해지네요. 사실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말 좋은 거랑 뭐 어느 정도 중상되는 게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은 당연히 손이 가는 게 특품 위주로 손이 가기 그렇죠. 마련인데 경매 자체가 지금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경매사님. 좀 표정도 좀 어둡고 전반적으로 지금 품질을 좀 살펴볼게요. 어느 정도 좀 품질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상품성은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요. 그래도 아까도 일교차가 좀 크거나 아니면 또 바람에 의해서 잎끝이 안 좋거나 백납이 생기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격이 워낙 저단가다 보니까 출하주분들께서 이 예냉이라든지 선별에 또 소홀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옛날에 미래를 준비한다는 신모 원료라는 말이 있듯이 아까도 했지만 가격이 좋을 때를 생각하셔서 지금부터 철저한 상품성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럴 때일수록요, 뭐 가격에 대한 실망감만 가지실 게 아니고 좀 더 철저한 이제 관리와 선별이 좀 중요한 시점인데 경매사님 좀 그래도 제가 받는 또 좋은 우수한 품질의 이제 부추를 하면은 어떤 특징들을 이제 꼭 집어서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길이는 한 30cm 정도고요. 그 정도 길이? 병기가 잎 폭은 좀 넓을수록 좋고요. 병기가 없고 그리고 잎색이 진녹색을 띤 잎을 좋아하고요. 또 뿌리 부분은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보다 이 조건이 몇 번 빠져도 가장 중요한 건 예냉입니다. 이 시기에. 아무튼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앞에 제가 언급했던 거 몇 번 좀 부족하더라도 예냉만 잘 된다면 제대로 된 시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람도요 사실 경매사님 날이 덥고 그러면 그냥 몸에 그냥 시들시들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기운도 없고 축축 처지듯이 부추 역시도요 이렇게 열을 받게 되면은 얘네들이 좀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바로 수확하시고 저온 창고로 좀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주초는 좀 이렇게 좀 힘이 없긴 한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경매 분위기 좀 이렇게 바뀔까요? 그런데 지금 아까 농번기가 거의 끝나다 보니까 이천이라든지 양평이라든지 강원도 위주로 반입 물량이 많이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늘어난 데 비해서 지방 주문 발주는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니까 가격들이 그렇게 전망은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출하주분들은 아까도 했지만 예냉을 철저히 하셔서 신선도 유지를 하시고요. 선별 부분에 철저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필요하고 상인분들은 아까도 했지만 좋은 것만 찾는 소극적 경매를 벗어나서 연계되어 있는 미나리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품목들을 패키지로 팔면서 적극적인 마케팅 그리고 판매 활동을 하신다면 이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가장 기본이 그래도 경매사가 최선을 다해서 판매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저기 사장님이면 상 주고 싶네 그냥 너무 그냥
아니 이렇게 열정적으로 경매하시는데 지금 산지에 계신 분들은요 날 더우시면서 또 작업하시는데 많은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힘낼 수 있는 어떤 응원의 노래라도 좀 해드릴까요? 노래, 예, 짧게. 알겠습니다. 시작 시간 없으니까 시작. 시작. 안 지나서나 부추 생각! 안 지나서나 부추 생각! 열심히 팔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고 안 가시네. 자, 부추에 대한 경매 상황 들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예냉이라고 합니다. 좀 시원하게 부추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다시 찾아뵐게요. 뭐 이대영 경매사님은 언제 봐도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매 현장 분위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조혜담 리포터가 나가 있는 곳이죠. 충주 지역은 또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담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충북 충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조혜담입니다. 현재 오후 5시에 모든 채소 경매가 다 끝나고요. 또 내일 오전 10시에 또 많은 농산물들이 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부추 경매사님 바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충주 중원청과 채소 경매사 김태우라고 합니다. 네, 아까부터 굉장히 또 땀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이제 막 경매를 끝나고 이제 막 오신 거죠? 예, 예. 좀 많이 힘드실 텐데, 네. 굉장히 또 감사드리고요. 아니, 경매사님, 저희 프로그램 또 많이 또 모니터링을 해보셨다고요. 예, 예. 보니까 어떠셨어요? 매일 농민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업데이트하니까요. 뭐 굉장히 좋은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장점은 뭐 없었나요? 특히 미인 리포터분이 나오시니까요. 더욱 시청하게 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킨 대로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럼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매사님, 저희가 또 이곳은 처음이거든요. 예. 네, 어떤 곳인지 좀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 충주 도매시장은요. 충북 북부권 유일의 도매시장으로서요. 저희 중원청과는 농민들과 소비자를 위하여 가운데서 충주뿐 아니고 경기, 경북 지역까지 물량을 분산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이렇게 땀이 이렇게 막 송글송글 네, 맺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열심히 경매를 하고 오신 만큼 이 오늘 경매 분위기도 좀 좋았었으면 하는데요. 네, 오늘 부추 경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예, 정말 양호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뭐 양호하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다행스럽고요. 반입량과 경락가는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경매사님, 제가 듣기로는 부추가 좀 많이 들어오지 않는 품목 중에 하나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시 활발하게 또 들어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 충주 같은 경우는 현재 상추가 주 재배 단지고요. 그 아울러 오이와 호박이 재배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은 부추 단지가 크게 없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작물을 찾는 농가에서 부추 재배를 시작하셔서 앞으로도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본격적으로 활력도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부추 농가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주로 어느 지역에서 또 많이 반입이 되고 있어요? 예, 최근까지는 경남 밀양에서 주로 출하가 되었고요. 현재는 충주와 인근 제천에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럼 또 최근에 산지도 다녀오셨겠네요? 예, 연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소통을 좀 많이 한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네, 주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단계인데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시던가요? 생산 초기이다 보니까요. 뭐 작업하는 방식과 더군다나 올해 뭐 시세가 약세이다 보니까 좀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면서 차근차근 지금 배워가고 계시는 그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또 부추 농가가 또 충북 지역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보통 그럼 하루 평균 반입량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저희 평균 한 400에서 500단 정도 지금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반입량은 어땠어요? 오늘은 평균보다 소폭 좀 감소해서 반입되었습니다. 감소했다. 네. 그래도 또 농가에서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금액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싶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가격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됐나요? 오늘 평년과 비슷하게 나왔고요. 700원에서 900원대 형성되었습니다. 그럼 지난해와는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비슷하면서 약간 소폭 하락한 현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 소폭 하락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생산 초기이다 보니까요. 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차근차근 뭐 저희 경매사와 농가도 소통을 통해 계속 품질을 보강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품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면 또 많은 소비자분들이 또 이 시장으로 반입되는 또 부추 품질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점화주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네. 뭐 작업 그동안은 좀 많이 서툴러서 중량이나 틀린 부분이 많았는데 최근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고 향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또 싹 둘러보니까 우리 경매사님 나오신다고 중도매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또 뒤에서 다 모여 계셔서 본방사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출하기 전에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혹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출하하시기 전에요. 특히 선별과 중량 체크 잘 하시고요. 특히 무름 현상이 있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출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본방사수를 해주고 계신 분들께 또 한마디 하신다면?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지금도 막 송글송글 막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도 출하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예. 네, 부추농가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부추는 또 신선도가 참 중요한 농산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농가분들 날씨 때문에 무름 현상 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요. 소비자분들께서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포터 조혜담, 김태효였습니다. 네, 저희는 또 잠시 후에 다른 작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과 그리고 충주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매 현장 분위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 부추가요, 예로부터 오덕을 갖춘 채소로 불린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잘 몰랐습니다. 오덕이요. 네, 오덕이요. 5가지 덕을 의미하는 건가요? 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날로 먹어도 좋고요, 데쳐서 먹어도 좋고 또 절여서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두고두고 먹어도 매운맛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덕을 갖춘 채소라고 합니다. 또 채소 중에 왕이죠. 채중왕이라고 부를 정도로요, 조상들이 정말 좋아하는 채소였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또 부추는요, 천연 자양강장제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 양기를 돋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채소고요. 또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하고요. 또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하니까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추는 정말 기본적인 재료들하고 참 잘 어울리는 그렇죠. 채소기도 해요. 네네네. 뭐 양념장 만들 때도 좋고요. 네. 또 어떤 음식을 하더라도 네. 요리 때 잘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 이 부추요, 이제 앞으로 정말 더워질 거잖아요. 무더위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부추로 좀 더위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드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과일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도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90.95톤 반입됐고요. 전일 47.87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43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포도 델라웨어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8,40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9,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습니다. 전일은 17,000원대, 오늘 18,00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전일보다 756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 큰 변화는 없는데요.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보시면 17,313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18,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도 거봉 보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6,295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 24,000원이었고요. 전일 26,000원대, 오늘도 변함없이 26,000원대인데 조금 하락했습니다. 367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5월 29일 가격 28,738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좀 소폭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6,295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박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900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전일 보시면 439.8톤 반입됐고요. 전일보다 460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수박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7,19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은 18,000원대, 오늘 17,000원대 평균가 기록했고요. 전일보다 1,286원 하락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28일에 최고가가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4,000원이었고요. 하루 만에 2,000원 정도가 빠져서 29일 가격 22,000원이었습니다. 소폭 상승하는가 싶더니 어제부터 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격 22,000원으로 돌아왔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겠습니다. 자, 5월 6일의 평균가 23,601원이 30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였고요. 이후에 좀 하락하는가 싶더니 5월 15일부터 다시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27일부터 다시 많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오늘 가격 17,198원을 기록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북 음성군이 15,708원이었고요. 전북 고창군은 15,056원이었습니다. 충남 부여군 9,981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만 원, 평균가 15,708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과체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경락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455톤 반입됐고요. 자, 전일 보시면 330.9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124.2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3,666원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 13,000원이었습니다. 전일 13,700원대, 자, 오늘은 13,600원대네요. 소폭 하락하면서 89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자, 5월 28일 가격 보시면 15,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하루 만에 1,000원이 더 붙어서 16,000원. 이 가격은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폭 하락하면서 다시금 가격이 15,000원으로 오늘 가격 돌아왔네요. 30일간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10일 가격 보시면 18,265원으로 30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5월 23일 가격 11,89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세를 기록했죠. 오늘 가격 13,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강원 춘천시가 11,742원에 낙찰됐고요. 강원 철원구는 12,165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남 논산시 11,987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8,000원, 평균가 12,165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완숙 토마토 함께 보시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7,16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8,000원, 최저가 7,000원이었고요. 전일 만 원대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7,0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전일보다 3,724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5월 28일의 최고가 6,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죠. 하지만 계속해서 좀 상승세 보이면서 5월의 마지막 날에는 13,000원까지 올라섰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좀 하락하면서 2일부터 어제부터 또 더 많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격 8,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30일간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자, 5월 10일 9,214원으로 30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였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난주 가격 보시면 5,27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오늘 가격 7,167원 기록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북 장수군이 6,235원 기록했고요. 전남 화순군 6,836원이었습니다. 전남 보성군 6,098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0,000원, 평균가 8,400원 기록했습니다. 자, 토마토 경락가 함께 알아봤고요. 토마토 경매 상황은 어떤지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경매 상황 좀 더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간대면은요 좀 선선한 바람도 불면서요 좀 서늘한 느낌까지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열기가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갑자기 미나리 반영이 꽤 지금 늘어난 모습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어떻게 미나리 양 많아요? 네, 오늘 양 엄청 해봤는데요. 선생님 지금
이마에 땀이 막 흐르고 있어요. 예, 이렇게 더울 때 어떻게 좀 관리를 하세요? 아, 지금 멋지게 예, 이걸 담느라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해요. 예. 예. 그래가지고요, 더위를 어떻게 좀 이겨내세요? 아, 이게 요즘 너무 덥고요. 네. 예,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 더위가 없어져요. 아, 그래요?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경매사님 좀 더 수줍하고 계시는데 토마토에 대한 이야기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중앙청과 토마토 경매사 홍현표라고 합니다. 네, 경매사님 잠깐만 마이크 밟고 계세요, 지금. 예. 아니, 너무 지금 더위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지금 막 다들 땀을 흘리면서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경매사님도 지금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에 좀 숨어 계셨는데 네네. 어떻게 지금 토마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은요? 예. 일단 더위에는 토마토가 좋습니다. 네. 네네, 그 사실 아셨나요? 제가 지금 더운데 좀 토마토를 어떻게 관리하냐니까요, 경매사님. 아, 네네. 네. 일단 낮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네. 토마토는 이제 전반적으로 앞전보다는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날씨가 더워서 우리 경매사님이 제가 뭘 물어봤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덥죠. 아, 아니 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좀 바람막이 이거 땀도 밖으로 안 나오고 굉장히 더운데 왜 이렇게 덥게 입고 오셨어요 오늘? 아, 벗고 할까요, 그러면? 아니 지금 벗지 마시고 방송 끝나고 벗으시면 돼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마토 경매 분위기부터 좀 살펴볼게요. 6월 이제 첫날인데 네네. 어떻게 좀 경매 펼쳐졌나요? 분위기 어땠어요? 네. 올해 들어서 오늘이 가장 양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는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아, 끝이에요? 네네. 많이 알겠습니다.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말 그대로 분위기 양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면 그만큼 또 활기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올해 들어서 토마토가 가장 많이 들어온 날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네. 오늘 이제 완숙 토마토는 약 75톤 반입되었고요. 그 지난주 토요일보다 약 60% 증가한 상황입니다. 경매 시세는 이제 오늘 5kg 상품 기준 7,000원에서 8,000원 형성되었고 지난주 토요일보다 토요일 시세 10,000원에서 12,000원보다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와, 경매사님 지난주보다요 거의 60% 절반 이상의 지금 반입량이 좀 늘어난 상황이에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지난주랑 꽤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네. 어느 정도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상품 기준이 제일 좋았던 게 8,000원이거든요. 8,000원? 네. 저번 주에는 12,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좀 반입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좀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산지에서는 지난주 토마토 가격이 괜찮았단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도 같은데 네네. 이 정도 경락과 시세면은 좀 어느 정도 형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지난해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수중에 네. 비슷한 그 물량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 가격 편차가 컸어요. 저번 주와 이번 주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는 오늘 좀 많은 양이 반입되면서 좀 가격의 차이를 보이는 거고요. 작년하고 비교하자면 소폭 상승의 여지 지금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산지에서는요 실망도 많이 하시죠, 솔직히. 아, 네, 맞아요. 네. 통화하셨어요? 통화 많이 했지만 저도 그렇지만은 지난주 이제 후반에 그 시세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오늘 많이 떨어지면서 저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많이 실망한 상황입니다. 네.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네. 좀 많이 아쉬워하시죠. 네. 네. 끝이에요? 많이 그냥 아쉽다 이러고 끊었어요, 그냥? 저희가 뭐 또 잘 팔아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네. 조금 위로한 상황이고요. 네. 네. 사실 이렇게 이런 전화들 오면은 조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산지에서 좀 분위기 좋고 시세가 좀 막 뛸 때 좀 전화 오면은 그래도 좀 받기 편하시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들어오는 그 품질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텐데 네. 전반적으로 토마토 가져오셨죠? 예. 아, 네. 보면서 좀 품질 좀 짚어주세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은 이제 낮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경도가 조금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일교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갈라지는 열과 발생률이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 뭐 갈라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좀 어떤 관리들을 좀 꼼꼼히 해야만이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매사님? 예. 일단 일조량 쪽으로 보면은 뭐 많이 관리를 해주시지만 원체도 없다 보니까 뭐 관리가 잘 솔직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농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뭐 네. 지금 시기 자체가 워낙 지금 뜨겁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발생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반입되는 이 토마토의 품질은 지금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김매사님. 네. 네. 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또 그래도 좀 소비자들의 어떤 선호도가 높은 또 품종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한번 짚어주세요. 품종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현재 저희 청가에서는 경기도 포천에서 출하되는 토마토가 가장 좋은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도가 우수하고 또 빛깔이 고와서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포천에 있는 토마토가 그래도 좀 네네. 많이 선호하고 있다 짚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중도맨들의 구매력은 좀 원활한 상황인가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은 봄철에 이제 양이 많았던 전라도권이 이제 양이 감소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 편차에 따라서 그 구매력도 차이가 좀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뭐 구매가 약한 부분은 아니고요. 좀 반영이 많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구매력은 좀 괜찮은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변호사님, 뭐 일단 오늘 시작인데 전반적으로 6월 토마토의 경매 흐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일단 6월 달은 이제 제철 과일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라도권 이제 물량이 감소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지난해보다는 양호한 편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호한 편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으로 끝날 게 아니고 네네.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 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맛있는 토마토 저 선물로 주실 거죠? 네, 두 개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토마토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량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요. 전라도 이제 끝물과 이어지면서 해품이 함께 들어오면서 지금 한 60% 정도 지난주보다는 좀 반량이 급격히 늘어난 모습 띄고 있지만 작년하고 비교하자면 시세는 소폭 상승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꼼꼼한 선별해 주신다면은 우리 가격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마토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가락동의 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반대 매력을 네. 가진 두 경매사님 모두 출연해 주셔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즐거우셨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어서 토마토 전국 5대 지역 도매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마토 전국 5대 지역의 도매가입니다. 보시면 전국 평균 가격이 18,600원인데요. 평년과 비교했을 때 조금 오른 가격이고요. 그런데 또 전일과 비교했을 때는 떨어진 가격입니다. 자, 지역마다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오늘 16,000원, 부산과 광주가 18,000원, 그리고 대구는 2만 원, 대전이 21,000원을 기록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오른 가격, 부산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떨어졌네요. 또 대구도 역시 떨어졌고요. 광주도 마찬가지로 평년보다는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대전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6월이 되면 토마토를 가장 맛있게 또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산지이자 또 한창 축제 준비로 바쁜 곳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시 농업센터 도시농업과장 기용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광주 지역 토마토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퇴촌 지역입니다. 토마토 생산량과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광주시 토마토 재배 면적은 총 130농가에서 한 42해 정도 재배하여서 생산량은 3,800톤입니다. 이 중 퇴촌 지역에서는 60농가 19헥타에서 2,500톤을 생산하여 광주시 전체 생산량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퇴촌 지역에서 토마토가 많이 생산되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명해 주시죠. 네, 퇴촌 지역은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큰 지역이라 토마토가 찰지고 당도가 높게 나옵니다. 또한 퇴촌 토마토는 팔당호 청정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수정벌을 이용하여서 수정하는 토마토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 익은 완숙 토마토를 수확하여서 직거래 중심으로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어 싱싱하고 맛이 좋은 토마토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로 어떤 품종을 재배하고 있나요? 네, 주로 재배되는 품종을 보면은 슈퍼 도테랑,
도테랑 플러스 등이 있고 이 외에도 흑토마토, 대추, 방울토마토 등 소비자 반응이 좋은 품종을 다양하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퇴촌 토마토는 늦가을인 11월까지 맛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네. 토마토 작황 상황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네, 올해는 4월에서 5월 상순까지 낮은 야간 온도로 토마토 생육이 부진하였으나 지금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금년도 작황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뭐 농가에서는 좋은 토마토를 재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재배를 하시나요? 네,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면서 맛 좋은 대천 토마토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싱싱하면서 맛있는 토마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친환경 자재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을 공급하여 토양에 공급하여 건강한 토마토를 만들어 가면서 수정벌을 이용해서 수정하여 맛있는 토마토를 생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퇴촌 토마토를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이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축제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광주 토마토는 퇴촌 토마토 축제를 통해 더 알려지고 있는데 올해로 17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태천면 공설 운동장에서 개최되는데 그동안 태천 토마토를 사랑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시, 공연, 토마토 체험 행사를 제공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마토 풀장, 천인의 스파게트, 토마토 베이비 선발대회, 토마토 터널, 황금 토마토를 찾아라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마토 판매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가족과 함께 찾아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친환경적인 토마토 재배가 되도록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를 계속적으로 보급하고 또한 좋은 토양, 좋은 재배 환경에서 토마토가 재배될 수 있도록 토마토를 재배하는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원 시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여 농가들에 대한 노동력 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청정하고 싱싱한 태천 토마토를 계속해서 맛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친환경 자재 및 미생물을 투입하고 수정벌을 이용하여 재배하여 소비자가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태천 토마토를 사랑해 주시는 소비자께서는 안심하고 계속적으로 찾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퇴촌 토마토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과체 토마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코너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쪽파입니다. 일단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팝니다. 335.3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305.7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 한 29.6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7,966원입니다. 최고가 45,000원, 최저가는 33,0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 42,000원대였는데 전일보다 떨어졌습니다. 4,545원 하락하면서 37,966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보시면 5월 30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가격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5월 30일 가격이 6만 원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한 15,000원 정도 빠지면서 오늘 가격은 4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5월 10일대가 33,481원으로 최근 한 달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요. 그래도 그 이후부터 상승 흐름을 타면서 5월 20일대 거의 58,000원에 육박하는 가격까지도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잠깐 오르는 듯 싶었는데 오늘은 다시 하락하면서 37,96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쪽파 충남 아산시가 31,711원에 거래됐고요. 네, 충남 예산군은 29,72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경기 남양주시는 33,493원에 거래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9,0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남양주시가 가장 높았는데요. 33,49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쪽파 경매 시황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조혜담 리포터 연결해서 충주 상황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담 리포터. 네, 리포터 조혜담입니다. 계속해서 충북 충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만나볼 작물은요? 알고 보면 요리의 활용성이 높은 쪽파입니다. 네, 이렇게 요리 활용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경매사님께 쪽파 경매사님은 주로 쪽파를 어떤 요리를 해 드시는지 여쭤봤었어요. 네, 그런데 총각한테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그래도 경매사님도 언젠가는 또 장가를 가시잖아요. 이렇게 딱 쪽파 경매가 끝나고 맛있는 쪽파를 딱 집에 들고 갔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요리를 해줬으면 좋겠나요? 쪽파로 간 만든 겉절이와 네. 특히 비가 온 날 쪽파를 이용한 파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겉절이와 파전 잘하는 여성분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쪽파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 또 지금 이 시장에서 반입되고 있는 쪽파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충주 지역은 주 생산 시기가 김장철에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요. 현재는 뭐 소량 출하되고 그 외에는 가락 시장에서 정가 소위를 통해 전송 판매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역시 또 가락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오늘 그럼 반입량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전년도 5월달 대비 현재 한 80% 정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또 반입량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또 금방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이럴 때일수록 또 농가에서는 오늘 또 가격이 잘 형성이 됐을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세는 1,500원에서 2,000원 사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잘 형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난 해와 비교했을 때는? 네, 평균 정도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경락가를 형성하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요인들이 있을까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소비 부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요. 소비 부진과 함께 현 시기가 실파로 교차되면서 아무래도 쪽파는 출하량이 줄어들고 실파가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뭐 당분간은 이제 실파로 또 전환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또 소비가 부진할 때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네, 경매사분으로서 지금 아까 굉장히 또 열심히 외우고 오셨어요. 힘들게 외웠습니다. 네, 쪽파의 매력 어떤 것들이 있죠? 쪽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특히 성인병 예방에 좋으며 여성분들 변비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요즘같이 입맛 없고 힘드실 때 쪽파김치 갓 지은 걸로 맛있게 식사하시면 입맛이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 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어요. 네. 여기 옆에 막 식은땀이. 네. 이렇게 또 매력을 발산을 해주셨는데, 뭐 소비가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면 더욱더 좋겠죠. 네. 그런데 또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품질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것 같은데, 전반적인 품질이 어땠나요? 전반적으로 품질은 양호했고요. 특히 쪽파는 색태가 진하고 끝이 타지 않은 그런 이쁜 쪽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쁜 쪽파. 네, 그럼 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네, 이번 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죠? 현재 실파를 많이 교차한 시기로서 쪽파는 평균가 비슷하게 유지하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또 경매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당분간은 이 소비 부진과 그리고 또 실파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시기다 보니까요.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쪽파 어떻게 해 먹어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끝나고 혼자서 전집 가시자고요. 막걸리. 부추와 쪽파 판매를 위해서 제가 전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집 가시고요. 네, 지금까지 리포터 조혜담 김태호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쪽파에 대한 경매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전국 5대 지역의 도매가는 또 어땠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쪽파 전국 5대 지역 도매가 현황 표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전국 평균가를 먼저 보시면요. 4,480원입니다. 전일보다 좀 하락한 가격이고요. 서울이 4,100원, 부산 4,200원,
대구 6,000원, 또 광주가 4,500원으로 전일과 동일한 가격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이 3,600원으로 전일보다 400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고요. 평년과 좀 비교해 봤을 때 평년 도매가 보시면 모두 2,000원대입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 5대 지역 도매가 현황까지 살펴봤고요. 네. 이 쪽파가요,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비타민 원인 티아민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이 티아민은 혈액 속에 장시간 머무르면서 뇌세포 발달을 촉진시켜줘서 이 어린이들이 자주 먹으면 정말 좋은 채소라고 합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요. 어린이들이 쪽파를 정말 안 먹는다는 게 그럴 수 문제거든요. 있죠. 사실 저도 네. 어렸을 때 쪽파 많이 안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어린이들에게 쪽파를 먹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쪽파가 돼지고기와 아주 잘 맞는 그런 채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고기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고기 반찬 해주실 때 돼지고기와 또 쪽파를 같이 이렇게 해서 주시면 조금 더 용이하게 네. 먹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쪽파를 정말 잘게 썰어서 넣으면 모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모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 네. 조카는 모르게 해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쪽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월 3일 월요일 소매가 시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얼갈이 배추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878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3,000원, 최저가 79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14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대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646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3,820원, 최저가 1,62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51원 상승한 가격이고요. 자, 이어서 쪽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98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8,560원, 최저가 3,50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69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적상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758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000원, 최저가 500원이었고요. 평균가 전일보다 1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깻잎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565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2,480원, 최저가 1,000원이었고요. 평균가 11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어서 토마토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19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4,660원, 최저가 1,990원이었습니다. 62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수박 1개의 상품 기준 평균가 18,146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21,500원, 최저가 14,90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35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이어서 참외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7,160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23,600원, 최저가 13,70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132원 하락했네요. 청양고추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853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190원, 최저가 600원이었고요. 평균가 1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축산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금요일 7,987원에 판매됐었습니다. 오늘은 8,115원으로 오른 가격에 판매됐고요. 한우 불고기 금요일 4,318원이었네요. 오늘은 4,309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도 보겠습니다. 금요일 가격 1,857원, 오늘은 1원 오르면서 1,858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입니다. 100g 기준 똑같고요. 금요일 1,786원, 월요일 같은 오늘은 1,780원, 1원 떨어진 가격을 기록했네요. 네, 요즘 축제가 많은 시즌이죠. 경상남도 남해군은요,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특산물인 마늘과 한우를 알리고 또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14회 보물섬 마늘축제 또 한우잔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축제는요, 남해 마늘 어디까지 먹어봤소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합니다. 남해 마늘과 한우를 이용한 요리 시연과 시식 행사, 그리고 마늘 장아찌 만들기 체험과요, 또 우량 마늘 품평 대회 등 남해 마늘과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명품 남해 한우를요, 저렴하게 구입해서 또 구워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고 하네요. 네, 자 남해는 풍광이 정말 멋진 곳이죠. 축제장에서 마늘과 또 한우로 입안의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다니까요. 시간 내셔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몸에 좋은 마늘도 있고요, 한우도 있고요. 네, 둘 다 좋아합니다. 정말 네. 맛있어요. 한번 다녀오세요.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다녀오셔서 남해까지. 꼭 전해주세요. 네. 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켈과 매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에 대한 시세 정보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